자, 그럼 이제 코스모스라는 책에 대해서 코스모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자연을 이해할 때 우주를 이해를 해야 어떻게 이제 자연과 사람이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주적인 관념을 가지려면 그 우주를 우리가 보는 게 빛으로 보기 때문에 빛에 대한 성질을 좀 알아야 우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우주를 빛으로 파악하지 뭐 다른 걸로 파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1초에 18만 6천 마일 또는 3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 그래서 1초에 지구를 7바퀴 돈다. 이런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태양에서 8분이면 오니까 태양은 지구에서 8광분 떨어져 있다. 빛은 1년이면 10조 킬로미터, 약 6조 마일을 가고 빛이 1년 동안 지나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1광년이라는 게 10조 킬로미터죠. 행성이나 별이나 은하를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까닭은 코스모스의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별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가까이,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꽤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 우주 공간을 보면은 정말 대부분은 비어 있고, 물론 별이라는 게 크기도 크고 그런 것이지만은 우주 전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텅 빈 공간에 아주 가끔 가다 있는 전만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우주 대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다. 은하들은 이제 별들의 집합이죠. 대부분은 은하단이라는 집단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중간쯤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구에서 80억 광년이다. 빛이 80억 년 동안 가야 갈 수 있는 거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걸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이라는 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념이 생기는 거죠.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은하는 기체와 티끌과 별로 이루어져 있다. 수십억 개에 이르는 별들이 모여서 은하를 이룬다. 우주에는 은하가 1000억 개 있고 각 은하에는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래서 모든 은하를 다 합치면 별의 수는 얼마다? 1000억 곱하기 1000억이니까 10의 22승계나 있다. 국부은하군은 지름이 몇 백만 광년 정도 되고 10개에서 20개의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은하군이라니까 이게 뭐예요? 은하의 집합인 거죠. 국부은하군은 우리 은하가 들어있는 은하군인 거예요. 우리 은하수 은하는 나선파를 천천히 2억 5천만 년마다 한 번씩 돌린다. 은하라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죠. 지구는 은하수 은하의 가장자리, 나선팔의 한쪽 끝 은하 변두리에 있다. 그러니까 은하수 은하에 있는데 지구가 그 중심 부분이 아니라 가장자리 나선팔의 한쪽 끝에 있다. 별들은 보통 두 개가 한 짝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도는 그런 쌍성기를 이루는 게 보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태양은 딱 하나만 있는데 이런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겨우 별셋으로 이루어진 항성계에서 시작하여 연암은 별들이 엉성하게 모여있는 성단, 수백만 개의 구성원이 있는 구상성단까지
천차만별의 항성계들이 은하에 있다. 항성계라는 건 뭐예요? 몇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거죠. 한 3개가 모여 있는 것도 있고, 한 10개쯤 모여 있는 성단이 있고, 성단은 뭐예요? 별의 그 단체인 거죠. 수백만 개가 있는 구상성단. 그러니까 별들의 어떤 집합인데, 그 구 모양으로 된 거. 그런 모임들이 은하에 들어있다. 별의 밝기에 대해서 보면은 초신성과 같이 혼자 내는 빛이 은하 전체가 내는 빛과 맞먹을 만큼 밝은 천체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블랙홀처럼 겨우 몇 킬로미터만 떨어져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별이 있다. 블랙홀이 왜 어두워요? 빛을 중력이 하도 세가지고 빛을 끌어당기니까 안 보이는 거죠. 빛을 삼키니까. 그리고 일정한 빛을 내는 별도 있고 불규칙하게 가물거리는 별도 있고 정확한 주기로 깜빡이는 별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파란색 별은 뜨거운 별이고 노란색 별은 평범한 중년기의 별이다. 붉은 별은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 별이고 작고 하얀 별이나 검은 별은 아예 죽음의 문턱에 이른 별이다. 이제 뒤에서 별들의 이제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 그때 가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이런 다양한 성격의 별들이 우리 은하에 4천억 개가 있다. 항성계들은 이웃 항성계와 수광년의 거리를 사이에 둔 채 경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별들의 모임은 다른 별들의 모임하고 수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들 하나하나가 우주의 외딴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별 하나의 집단하고 다른 별의 집단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빈 공간이 대부분이다. 지구에서 1광년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눈덩어리들이 태양을 둥글게 에워싸며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해성이 만들어진다. 해성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얼음과 암석과 유기 분자. 근데 이제 지나가던 별들의 중력이 이들을 건드리면 그때마다 얼음덩어리들 중에 하나가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간다. 근데 이제 태양의 열이 얼음을 증발시키고 얼음덩어리에서 그때 아름다운 해성의 꼬리가 길게 뻗어져 나온다. 행성들은 태양의 중력에 붙잡혔다. 거의 원형 궤도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 주로 태양 광선에서 열을 공급받는다. 명왕성은 메탄 얼음으로 덮여있는 행성이다. 카론이라는 대형 위성을 하나 갖고 있다.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 이런 것들은 거대한 기체 덩어리들이다. 이런 것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들은 얼어붙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니까 요 자체들은 다 기체 덩어리인데 위성들은 이제 고체인 거죠. 내 행성계로 들어가면 암석지대가 있다. 내 행성계, 이제 목성계 행성 안쪽에 있는 그 행성들은 암석으로 기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붉은 화성에서는 화산이 솟아오르고 깊은 협곡이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풍이 행성 전체를 휘감는다. 태양 중심에는 수소와 헬륨 기체가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용광로가 있다. 기원전 3세기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인물이 도서 관장이었다. 이 사람이 어떤 책에서 보니까 남쪽 변방 시에네 지방에 거기서는 이제 6월 21일 정오에 수직으로 꽂은 막대기가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내용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막대를 수직으로 꽂고 6월 21일 날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보니까 그림자가 생기더라. 시에네는 그림자가 없다는데 여기서는 그림자가 생기네. 왜 그럴까? 지구가 평평하다면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를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 다른 하나는 시에네에 수직으로 세워놓는다면 어느 때든 각각의 막대기가 그림자를 전혀 들이우지 않는 시각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태양이 머리 위에서 바로 비춘다는 뜻일 것이다. 근데 만약 두 막대가 동시에 같은 길이의 그림자를 들이운다면 그것도 말이 된다. 태양 광선이 두 막대를 비스듬히 쪼이되 그 각도가 똑같다는 말이다. 근데 같은 시간에 시의 막대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 지구의 표면이 곡면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곡면의 구부러지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림자 길이의 차이도 클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자, 보면은 태양이 바로 위에서 내리쬐다고 하면 이 사이가 뭐 멀어도 태양은 더 멀기 때문에 태양에서 비추는 그 광선은 평행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안 생긴다. 근데 비스듬히 비추면은 태양 광선은 평행이기 때문에 지구 표면이 평면이라 그러면은 같은 길이의 그림자가 나올 것이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구 평면이 곡면이다 라고 하면은 태양 광선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평행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곳에서는 그림자가 별로 안 생길 거고 여기에다가 꽂아둔 막대는 이제 태양빛 광선이 오면 요만큼의 그림자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표면이 곡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